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식 거래할 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매매 사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주식 거래할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주식 거래를 한다면 이 매매의 원칙 네 가지는 꼭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정했고요. 특히 제가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 중에 주식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오늘 이 컨텐츠가 가장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스킬이 좀 높고 또 주식 거래를 잘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매매의 사원칙을 어기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의 컨텐츠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꼭 지켜야 되는 그 매매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도 아들이란 이름을 넣습니다. 실제 제 아들이 거래를 한다면 이런 매매 원칙, 사원칙부터 아주 철저하게 좀 가르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요.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내가 매수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누구든지 거래를 하려면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한 매수 가격에 대해서 왜 이 매수 가격에서 매수 가격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주위에서, 이거 여기서 산대, 여기가 좋대, 누가 애널이 여기서 사는 게 좋겠대, 전문가가 여기래. 이거는 내 주식이 아니죠, 그죠? 내 주식이 아니고 남의 주식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을 내가 매수하려고 결정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려면 당연히 이 매수 가격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고를 해야 되겠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쌓여서 실제 이제 내공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현재 경부제약인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합시다. 매수 가격을 여기라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왜 결정했니? 이렇게 물으면 그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여기 이 주황색 선이 60선이니까 60선의 지지를 보고 이평선 지지를 보고 매수를 했다. 아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초보에서부터 중수, 고수로 쭉 가면서부터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복잡하게 이 매수 가격 결정하기의 과정이 이제 그 요인들을 많이 분석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 윗꼬리 단 양봉을 보면 이 거래가 많이 터졌죠. 여기도 윗꼬리 단 양봉이 거래가 많이 터졌고요. 근데 이러한 윗꼬리 단 이 양봉, 어떻게 보면 매도하고 나왔으리라고 했던 이런 자리들을 이날 상한가로 다 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들을 다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상한가를 만들 때 또는 여기에 그래도 팔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가는 한 번 더 내려서 나머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가격이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이 상한가를 만들 때 6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죠? 뚫고 올라갔고 또 요 상한가를 분봉 분석을 해보면 또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수 고수가 됐던 초보가 됐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예를 들어서 초보가 나는 이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보고 또 거래량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보고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하죠. 맞았던 틀렸던 이유를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이 주식은 예를 들어서 이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그런 이유를 댔던 사람들은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설정한 이유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 가격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손절할 수 있고 다음에 대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손절이 나갔을 때, 그러면 내가 설정한 그 이유가 왜 잘못됐을까라고 다시 한번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와 생각의 경험이 쌓여야 나 홀로의 나만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식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만의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행히 이제 올라간 거죠. 제가 올라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설정한 매수 가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그런 원칙 중에 한 가지.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칙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주식에서 매매 기법은 정말 신박한 매매 기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매매 기법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매매 기법대로 된 거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매매 기법을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이제 누군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매매 기법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매매 기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62평선을 이제 62평선을 지지를 했어요. 62평선을 지지를 했고 다시 주가가 내려와서 62평선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뭐냐면 한 번 지지한 62평선을 지지하고서 캔들이 이렇게 도지 모양의 캔들로서 61평선을 지지하면 이 주식은 62평선을 지지하고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이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맹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을 사요.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거 다 법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요. 이런 것들, 일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그냥 맹신하고 봉신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주식을 왜 결정했는지의 사고가 발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매번 그 자리입니다. 매번 그 자리. 내공이 쌓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맹신하다가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주식 매매는 기법이 없다. 세상에는 기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 매매 기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뭐 이평선, 3일평선의 뭐 지지, 뭐 여러 가지 뭐 법칙들이 많죠, 그죠? 뭐 상승하는 거에 뭐 비석형이 생기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도지가 생기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법칙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이평선이 5일선이 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22평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력을 어떻게 마음을 읽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력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보면, 세력의 그 흐름을, 액션을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다양하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아내는 게 해답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매 기법은 세상에 없다. 제 사이트에서도 제 카페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매매 기법이 없어요. 생각하는 거죠. 모든 어떠한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세력이 왜 그랬을까? 그 세력이 마술을 드러내는 순간
그 상황과 현상과 이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많은 상호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 한 60개 정도를 제작을 할 건데 그 60개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한 번쯤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아마 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매매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팩트에 겸손하고 시츄에이션에 냉철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식 매매자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가 매매한 결과,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거나 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잘못됐구나라고 겸손해야지만 그것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팩트에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에 냉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주식을 다 찾아놨어요. 찾아놓고 이것을 오늘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우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겠죠. 또 아침에 장을 열어봤더니 외국인들은 매도를 때리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를 때리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이런 장은 무조건 죽는 장이죠. 그런 장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종목을 분석해놨더라도 상황이 이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냉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냉철함과 겸손함이 갖춰진 사람만이 주식거래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귀가 팔랑귀가 아닙니다. 팔랑귀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 정보가 맞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차 정보는 없다. 영차 정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의 사주입니다. 사주인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식 조작을 통해서 작전 세력을 통해서 작전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 이 사람이 주는 정보가 영차 정보입니다. 영차 정보. 근데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영차 정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그 정보는 영차 정보가 아닙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보에 팔랑귀가 돼서 따라가서 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예를 한 가지 제가 신랄하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정말입니다. 한국재즈입니다. 한국재즈인데 이게 2021년도 7월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제 지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참치집에 참치를 먹다가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재즈의 그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 기사래요. 운전 기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재즈가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를 개발했고 그 개발된 것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락달락 하고 있고 이 주식이 대박이 난다. 그래서 이걸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매수해서 망하면 내가 몇 프로 보전해 줄게. 여기까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보전 안 해주겠지만. 야, 그래도 그래?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뭐 조폭이 몇백억이 들어가 있다. 아마 주식이 망하면 조폭한테 뭐 죽음을 당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영차 정보잖아요. 왜? 회장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맞는 거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정보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서 이제 우리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이제 검토를 쭉 해봤죠. 해봤더니 결국에는 여기서 세력이 한 번 팔아먹었고 여기 이런 긴 과정 1년이 넘는 1년 반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물량들을 그냥 받았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 게임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물려있는 이 시점에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쉐이킹 합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주식들을 받았다라고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해서 내려왔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7월달 이날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주식을 샀겠죠. 저도 샀습니다. 솔직히. 주식을 샀는데 이걸 또 딴 쪽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조작을 통해서 이제 그래핀이라고 소재를 통해서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휘날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을 도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마 그럴까? 근데 그 정보가 영처 정보라면 맞겠지. 그래,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팔랑귀가 된 겁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이제 팔랑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 주가가 그러면 이 시점이라면 이평선이 다 정리가 돼 있고 우상향으로 정리가 돼 있고 여기서라면 이제 가야죠. 가야죠. 이 정도 했으면 여기 이제 거래량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정도 받았으면 여기서는 가야 되는 시점이죠. 가야 될 곳에서 안 가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팔랑귀가 되고 영체 정보라고 믿어버리면 그 지지대를 깨고 내려가도 손절을 못 쳐요. 그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가격이라면 이게 넘어가면 그 지지선을 넘어가면 내가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남 얘기를 들어서 결정한 경우는 절대 못 팔아요. 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거래가 사실은 이 거래가 이상한 거예요. 이 거래가.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갑자기 이 상황에서도 터지지 않았던 이 거래가 왜 생겼을까라고 찜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그래 99% 믿는데 1% 못 믿는 게 있지. 그래 내가 설정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난 손절을 할 거야. 그 손절점이 뭘로 잡았냐면 이 큰 거래를 갖고 왔던 이 양봉의 캔들의 저점을 훼손하면 나는 손절을 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가가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가 돼서 내년 4월에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차 정보라고 믿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영차 정보도 없다. 그런 정보가 나한테 올 리가 있습니까? 작전들이 오히려 흘려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차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친인척한테도 얘기 안 해요. 친인척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친인척들한테 내가 내 스스로 작전을 해서 돈을 벌어서 친인척한테 돈을 나눠줄 망정 친인척한테 이거 작전하니까 들어와라. 절대 그 정보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번 정보를 주고 나면 그 정보들은 계속 일파만 퍼져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주식이 간다, 작전이 붙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없는 일입니다. 믿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